승리를 기대하는 선수만큼이나 관중석 응원의 길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무대 슈퍼볼. 세계인이 이목을 잡는 현장 속 슈퍼볼 옷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도 모른 척하고 한쪽 눈 감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들은 알고 있을까? 그 누구도 묻지 않았던 이야기. 이 옷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 그 시작을 찾아가 보자.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그해 10월 국제사회는 유엔결의 17185로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2017년 대북결의 2397로 직격탄을 맞았다.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만에 모두 송환시켜야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유엔 제재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지, 동결, 차단입니다. 첫 번째는 무기, WMD 관련 품목을 금지시켰죠. 여기에서 탄도미사일, 핵물질, 무기 관련 품목들,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두 번째는 사치품 수출 금지입니다. 고급 자동차, 시계, 술, 보석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소비재 수출을 금지시켰죠. 또 한 가지는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무역, 금융, 그리고 노동력 수출까지 모두 봉쇄됐다. 오히려 그 금융이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북한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달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중단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제 행위는 거의 중지시킨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북한은 고립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제재의 벽은 완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의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노동력을 수출해서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가장 근간은 북한의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국에 노동자를 대거 파견했고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 현장에서 일했다.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 노동자 전면 송출 금지를 명확히 했지만 북한 노동력은 해외에서 계속 외화벌이를 이어갔다. 2017년 가을, 국내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는 이 옷은 중국산 고급 항공 점퍼라고 소개하며 9만여 장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듬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와 계약을 맺은 서울의 의류업체 A사가 중국 장인시의 B 공장에 하청을 주면 B 공장은 다시 단둥의 공장으로, 단둥 공장은 북한 평양 봉제 공장으로 최종 하청을 주는 구조였다. 겉으로는 생산지가 중국으로 꾸며졌지만 실제로는 평양에서 만들어진 옷이 단둥을 거쳐 나온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저는 주로 생산을 이제 평양에서 해갖고 갖고 들어왔어요. 중국 단가의 한 30% 정도입니다. 원가가 북한에서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원가가 맞는 거예요. 저가에서 생산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의뢰가 왔던 거죠. 중국 땅은 어디서 그 단가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국내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에게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홈쇼핑 회사 측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을까? 오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쪽에서 디자인 제시하고 또 우리가 뭐 소재, 원자재, 부자재 다 컨펌 받고 또 샘플도 만들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컨펌을 받아요.
그게 뭐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디자이너가 오케이를 하고 모델들이 입는 샘플까지 다 만들어서 컨펌이 되고 촬영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메인 작업이 들어가요. 북한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말 한마디라도 뭐 안 된다라든가 뭐 그런 적이 있었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상담이 자체가 안 됐죠. 홈쇼핑 회사와 서울 A사가 북한 작업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럿 나왔다.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북한 작업자 공장으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이런 발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애초 계약은 북한 노동자들의 일감이 없는 비수기에 계약됐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계약 위반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후 대금 지급을 받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됐다. 급기야 단둥 펑순회사 공장에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해 공안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어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평양 동승회사 사장은 단둥 펑순회사에 협박과 항의가 담긴 편지를 잇따라 보냈다. 이에 단둥 펑순 사장은 한국 기업을 향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불태우고 평양 산림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내용에서 계약과 대금 지급 제한 등 모든 것이 구조화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홈쇼핑 회사와 서울 A사가 북한 작업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더욱 명백한 증거가 돼주었다. 결국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의 책임자와 모기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 이후 국내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의 모기업은 2017년 건은 제재가 본격 발효되기 전 일이고 2018년 제품은 북한산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 알고서 일부러 북한산을 들여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북한산 제품을 중국산 제품으로 이렇게 좀 둔갑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했던 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재판을 받게 됐고 이 벌금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법 또 국제무역법 이 제재 조치를 위반한 것이죠. 유엔의 제재에도 북한은 섬유 봉제 산업을 통한 외화벌이를 이어갔다. 북한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굉장히 의료 가공업이 중국과 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쪽 부분에서의 북한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의료 항목이 2위 정도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2017년에 이제 제재 항목으로 의료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생산된 의류들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었기에 한국을 비롯한 수입국들은 자신들이 북한산을 들여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산이라는 것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것이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다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오고 미국의 나이키라든가 또 최근에는 뉴발란스라든가 이런 미국의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조차도 본인들이 하청을 맡긴 그 중국 업체가 사실상 또다시 재하청을 북한에 맡긴 거죠. 2013년 2월 3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제47회 슈퍼볼 경기의 공식 기념의류 작업 지시서다. 미국 나이키 본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나이키 로고, 슈퍼볼 로고, 뉴올리언스라는 글자와 함께 슈퍼볼의 47번째 경기임을 뜻하는 숫자 47이 새겨져 있다. 겉보기에는 여느 옷과 다르지 않지만 놀랍게도 이 기념 티셔츠를 만든 것은 북한 노동자들이었다.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투먼과 훈춘의 북한 노동자 공장,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진 선봉지구에서 생산된 옷들은 모두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달고 미국 시장으로 유통됐다. 제품은 일단 NBA, MLB 뭐 이런 스포츠 유니폼이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입고 이제 막 응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애기들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른까지 맨즈까지 막 빅 사이즈까지 다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물량이 많았죠. 나이키, 아디다스 의류에는 NBA, MLB, NFL 등 미국을 대표하는 각종 스포츠 로고가 부착됐다. 북한 노동자가 생산, 판매하는 방식은
국내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의 판매 경우와 비슷하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본사는 미국 5사에 20세 이하 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할 전권을 부여했다. 미국 5사는 서울 H사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고 서울 H사는 중국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었다. 중국 회사는 자체 북한 노동자 공장과 북한 현지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납품했다. 미국 5사는 세계 최고 브랜드를 북한 노동자가 만든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싼 노동력으로 인해 이익이 어느 때보다 막대하다는 사실에 고무됐다. 미국 5사 회장과 서울 H사 회장은 북한 노동자가 만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1년 크리스마스 무렵 공장을 직접 찾았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본다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회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 본사에서도 그러면 나도 한국에 간 줄 알았으니까 네 얼굴 볼 겸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이 동반돼가지고 같이 공장에 와가지고 직접 북한 노동자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간 거죠. 미국 본사에서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 측에서는 이제 일단은 거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꼭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본사 회장님이랑 회장님이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대신 조건은 이제 대화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었고 현장을 그때 방문했었고요. 북한 노동자 생산은 미국과 한국 모두 법 위반이었다. 그래서 철저히 숨겨야 했다. 장기간에 걸친 서류 조작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다. 은밀한 거래는 침묵과 공조 속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2011년 3월 17일 작성된 실제 포장 목록 문건. 문건 아랫부분에 훈춘 H사로 보내는 물량을 숨김이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가 만든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서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위험한 선택의 이유는 바로 돈이었다. 북한의 수출품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광물,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공산품 중에서는 의류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북한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임가공 형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원자재가 들어가고 북한에서 가공을 해서 나오는 형태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북한의 노동자가 중국에 나와서 허룽이라든지 이런 단둥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중국 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위장된 생산 구조. 하지만 실제로 그 공장에서 누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었다. 글로벌 브랜드 이름 아래 저렴한 임금을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하청과 재하청.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유니폼 라벨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깊은 진실이 있었다. 실제 북한 내 교화소에서도 유니폼이 만들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교화소 내 일반 제공, 고속 제공기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는 오바로크 기계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150명 정도 그때 제공반을 했었는데 그 유일하게 제가 거기서 오바로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하나뿐이었어요. 그 오바로크 기계도 다루고 제품 검사를 좀 맡아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여름철이라 그런 긴 팔을 못하고 다 이렇게 짧은 소매 그리고 패딩 같은 걸 세트로 만들었었어요. 당시 북한 교화소에 수감돼 있던 이 씨는 재봉반에 배정돼 봉제 작업에 참여했다. 제대로 재봉기를 다뤄본 적 없는 여성들 150여 명이 하루에도 수십 벌씩 옷을 만들었다. 직선받기, 곡선받기 이런 연습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다음부터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런 기억이 아디다스죠. 저희들에서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아디다스거든요. 그녀의 손끝은 10년 전 봉제했던 그 옷의 기억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부분하고 이 아디다스 부분하고 이 뒤쪽에 이 부분이 그 똑같은 건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이 붙어서 제품을 받았었고 주면 저희가 미싱을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일 제가 그냥 근사한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미국인 K씨가 나선 씨를 방문해 촬영한 공장에서도 이들 의류로 추정되는 옷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북한 공장은 물론 북한 감옥에서도 만든 옷에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어 전 세계로 수출된 것이다. 세계적인 서핑 및 아웃도어 브랜드 립컬. 2016년 2월 호주 언론은 북한 내 공장에서 생산한 립컬 브랜드 의류가 해외 매장에서 판매됐다고 폭로했다. 공개적으로 처음 잘 알려진 사례가 2016년에 호주의 그 서핑 브랜드인 립컬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중국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중국에 하청 준 제조업체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제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한 노동자 이용한 제조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브랜드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분명히 하청을 주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북한의 상주한 노동자들이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립컬 측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10여일 만에 문제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북한산 제품의 판매 수익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아디다스 측은 YTN 기자의 취재에 대해 북한 노동자가 근무했다는 어떠한 공식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투먼과 훈춘 공장의 북한 노동자 사진을 제시하자 국적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흐렸다. 북한산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과 세계 시장에 팔리는 동안 브랜드 본사는 공급망 관리의 한계와 하청 구조의 복잡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나이키는 처음엔 중국 공장 생산 사실조차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을 지켰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 노동력 유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2017년 이후 각국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했고 2019년부터 발효된 미국 CAA-TSA 대북제재 강화법은 북한 노동력 착취를 통한 상품이 미국에 들어올 경우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은 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는 받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망을 확인하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글로벌 기업들도 자사 공급망 점검에 나서는 등 조처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완벽히 뿌리 뽑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충격받은 거는 이 코로나 때 중국에서 이제 보호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그 상당수가 또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생각보다 그런 경공업을 오래 해가지고서 인력이나 그런 인프라 확보가 나름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뭐 세계적인 위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비인도적 조치니까 그때 뭐 상당 부분을 이제 북한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두운 그들의 거래 속에 발전한 북한 노동력의 숙련도와 인프라는 위기 속에서 인류 방역에 기여하기도 했다. 북한의 숙련된 파트, 국제사회도 외면하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그들의 기술은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깊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제재 위반, 착취와 침묵, 국제사회의 방임이 공존하며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신생산업 국가 혹은 신생공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도국보다는 사실은 더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죠. 제재와 상관없이 이거는 훨씬 이익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더 하나의 특수 상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북한하고 협력할 만한 경제적 동기는 충분히 되죠. 이미 깊숙이 얽혀버린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북한이 차지한 비중은 가히 세계의 옷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는 있었죠. 북한은 지금 절반의 실패 국가가 된 겁니다. 북한의 외교 수입이 2011년에는 39억 달러였던 것에서 2021년에는 2억 달러 미만으로 거의 90%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식 수출입 총액이 1억 달러 수준까지 붕괴가 됐어요. 북한에게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고 압력을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제재들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 늦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 역시 국제제재 위반 전략이 보다 정교하게 발전되고 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주 진흥무역회사와 단동 피복 유한공사 간 인력 송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북한이 수백 명 규모의 여성 노동자를 중국 의류 공장에 보낸다는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약서에는 북한 측이 800여 명의 복장 가공 인력들을 6월 말부터 중국 의류 공장으로 파견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재봉틀은 멈추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이제 막아놓으면은 또 뒤도 또 하고 뒤로도 안 되면은 또 이제 밀수도 가능하고 하도 가깝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밀수를 막으려면은 이제 눈 감아주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예 합법화 시켜주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수입 수단들이 막 생긴다는 말이에요. 북한은 그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그림은 또 달라지고 있다. 제재의 그물은 허술해지고 북한 노동력 착취 구조는 정교해지고 있다. 슈퍼볼의 환호 뒤에 가려진 이기적인 침묵. 인권, 경제, 군사 모든 문제가 얽혀있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하는지 국제사회가 해답을 찾아야 할 차례다.